네, 안녕하세요. 이플러스 시사인 유성입니다.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끝나고 곧바로 6월 1일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도 중요하지만 지역 시민들에게는 역시도 지방선거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각 시의 지방선거 현황에 대해서 점검해보는 시간을 계속 가지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같이 점검하고 토론해 주실 우리 박환우 평택시 전 시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의 초미의 관심사는 뭐니 해도 첫 번째 선거구 획정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선거구 획정 문제라든지 정수 증원 문제라든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근데 우리 평택시가 최근에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수를 증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그에 따르다 보면 또 선거구도 자연스럽게 서로 재편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평택시가 지금 뭐 16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56만, 57만 이 정도 인구가 되면 안양시 같은 경우에 55만에서 시의원 숫자가 20명 정도 되거든요. 네, 한 4명 정도 네, 차이가 있군요. 평택시도 좀 4명을 더 시의원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 도의원도 을 지역에는 도의원이 3명, 예. 갑지구에 2명인데 갑지구 동삭동 비전일동 지역이 지금 갑지구로 가면서 갑지구의 예. 인구도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갑지구도 도의원 1명 더 늘려서 3명 하면 어떠냐 이제 이런 건의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평택시 시민들의 이제 바람은 이제 그런 의원 정수를 늘리자 뭐 이런 건데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 경기도의 인구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경기도만 의원을 늘리냐, 또 다른 지방은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조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는 아마 마무리가 돼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좀 변수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비전 일동이 평택 을 지역구에서 갑 지역구로 넘어갔고요. 또 청북면 같은 경우도 지난번 선거에서 이상하게 좀 이게 편제됐던 그 과거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네. 지난 지방선거에서 이제 선거구 조정을 하면서 그 청북면 그리고 고덕 그리고 원평동, 신평동, 팽성까지를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고 3명을 뽑는 선거구로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 청북면 주민들의 반발이 컸죠. 네. 청북면은 서부권인데 안중, 포승과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붙여줘야지 왜 청북을 팽성하고 같이 묶냐 이런 네. 불만이 컸던 거죠. 실제로도 이상했어요. 예. 팽성, 고덕 그랬는데 오성은 안중권에 붙고 예. 그다음에 청북만 이상하게 뚝 떨어져 징검다리처럼 이쪽에 붙였거든요. 예, 그 정도 거리면 지금 뭐 승용차로 가도 출퇴근 시간이면 1시간 걸릴 정도의 거리인데 네. 시의원 동일 선거구로 묶는 건 상당한 좀 무리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조정이 될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군요. 네, 아무래도 또 이 지역 유이동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시기 때문에 또 이번 기회에 좀 다시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렇게 선거구 획정할 때도 유이동 의원이 그 당시 국회의원이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랬었죠. 네. 예. 그래서 뭐 지금은 또 이제 수도권 유일한 3선 의원이시고 그렇기 네. 때문에 네. 아마 시의원, 도의원 증원 문제라든지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서도 많은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출마 예정자들이 속속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평택 을 지역 같은 경우 시도의원 출마 예상자들의 특징이라고 그럴까요? 특성이라고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도의원을 놓고 보면 도의원은 이제 3명의 선거구로 지난번에 했는데 네. 그 중에 비전 1동, 비전 2동이 선거구가 반으로 나눠진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비전 1동이 동삭동으로 해서 갑직으로 갔고 예. 이제
을지구에는 비전 2동과 용이동이 남아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과연 이제 도의원을 증원이 안 되고 5명으로 그냥 확정된다. 그럼 또 고민이 좀 있죠. 도의원 선거도. 갑지역이 현재는 갑지역에 그 도의원이 둘이고 을지역이 셋인데 네. 비전 1동이 갑지역으로 갔으니까 네. 그러면 갑지역에 3명하고 을지역을 2명으로 할 거냐? 한 명이 다 늘어나서 각각 셋이면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렇죠. 그런 상당히 커다란 숙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면 도의원 선거구부터 조정에 들어가고 그럼 그거에 따라서 또 시의원 선거구까지 또 다시 재편되고 이런 상황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예비 후보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이 지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군요. 좀 도의원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쪽으로 해서 도의원 준비할지 저쪽으로 할지 혹은 이게 합쳐질지 나눠져서 2명을 뽑을지 한 명을 뽑을지 이게 비전 1, 2동에 계셨던 준비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지금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속으로 굉장히 애타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고덕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고덕 신도시를 고덕동으로 이제 분리해서 네, 독립했죠. 예, 동의됐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러면은 이 선거구는 어떻게 할 거냐 네. 이런 부분이 같이 연동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비례대표 같은 경우도 그 평택은 갑을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이 각 정당이 나눠서 나눠서 있다 가지고 보니까 있죠. 네.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은 그동안의 비례대표 시의원들을 쭉 보면 특징이 을지역이 계속 됐다는 겁니다. 뭐 형식은 경선을 통해서 됐지만 경선을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주로 기존에 현재도 그렇고 배출됐던 여성 비례대표 시의원들이 민주당 쪽에서는 주로 을지역 출신이 됐다. 당원 경선을 해서 이쪽 을지역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 결과가 자연스럽게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좀 있었어요. 네, 그때 선거구 조정하기 전에는 그 을지역의 그 인구수가 워낙 많았고 갑에 비해서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을지역 출신의 여성 비례대표가 계속 배출됐던 것이 이제 민주당의 특징이고요. 네. 또 이제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갑지역 한 번, 을지역 한 번 이렇게 네. 서로 이제 로테이션으로 들어가면서 그것은 아마 그쪽의 양쪽 그 당직자나 양쪽 의원들 간의 어떤 암묵적인 합의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그런 전통이 지금 우리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망을 해보면 지금 민주당은 갑지역이 비전 1동 동삭동이 가면서 갑지역도 인구가 좀 늘었고요. 그리고 홍기원 국회의원이 현역이기 때문에 홍기원 국회의원은 이번에는 좀 갑지구 출신이 비례대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희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 예민한 부분이고요. 예민한 부분이겠네요. 또 을지역에서도 네. 이렇게 여성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비례대표 시의원에 좀 도전을 해야 되겠다. 네. 이제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비하면 이제 국민의힘은 그동안에 현재는 갑지역에 있는 비례대표 출신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분이 지역구로 또 옮기는 그런 조정을 하고 또 비례대표 여성은 지난번에 이제 비전동으로 출마했던 그 바른미래당으로 그 유이동 국회의원 여성위원장 활동을 하셨던 분을 비례대표로 하자. 먼저 이런 흐름이 지금 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선거는 합쳐서 국민의힘으로 같이 선거 치르는 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유이동 국회의원이 바른미래당
책임지고 경기도당 위원장으로서 이제 공천도 하고 그랬었죠. 네. 선거를 진두지휘했는데 결과는 이제 전패를 했던 거죠. 그랬죠. 그런 아픈 과거가 있었죠.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이 이번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겠군요. 예, 그렇죠. 그 당시에 기호 3번을 달고 나왔던 시의원, 도의원 후보들이 네. 이번에 다시 또 상당수가 재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럴 네. 경우에 유이동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내 측근들을 어떻게 또 공천을 줄 거냐 예. 또는 이제 거기에 비하면 또 자유한국당에서 오랫동안 자기 터전을 지켰던 후보들 입장 또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또 서로 그런 갈등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군요. 지난번 지방선거에 전패했었던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권투중례 하려고 굉장히 아마 여러 가지 노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사실상 현역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자기가 공천한 시의원, 도의원이 얼마나 많으냐 그것이 다음 총선 때 자기에게 얼마나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어내느냐 이것과 바로 그렇죠.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은 6일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평택 지역의 지방선거 흐름과 판세를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출마를 준비하고 계시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언급해드리지 못한 출마 예상자들은 연락 주시면 또 나중에 추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흐름과 판세 분석 도와주신 우리 박한호 시의원님 고맙습니다.